마감 전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포인트 시간,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팀장님과 그러면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차근차근 짚어드리죠. 첫 번째 포인트 공개해 주세요. 해상운임의 해운주 상승지수. 오늘 오전장부터 스타 종목 바로 해운주들입니다. 금요일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3,400선 지난주 기준으로 돌파가 있었거든요. 해운주들이 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저도 앵커님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해상운임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중국에서 4시군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발표까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우상향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해상운임지수가 3,400포인트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사실 어제 오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해상운임이 오르는 주요 이유가 이 홍해 리스크잖아요. 그쵸. 근데 안타깝게도 한 14시간 전에 이 지적적 리스크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이 전면전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또 로켓을 40발 이제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네. 저는 해상 이제 운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금 기관이 순 매수를 전환이 됐는데 어디를 사는가 했더니 전기전자를 공격적으로 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금융주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요, 그래서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구나. 그 와중 속에서 뭐 운수장비나 이런 쪽 살짝 쉬어가고 있고 이제 운수창고 쪽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수창고 쪽에 보면 우리가 해운 관련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 관련 종목들의 매매 관점을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 위주 눌림목 공략을,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루 확인하고 하루 추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정규 분포라는 좀 유식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정규 분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뜻하죠. 근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3,400선을 넘어갔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슬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간 부담된다라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시면은 최저점이 800포인트고 최고점이 약 4,200인가 4,800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이 약 1,500에서 약 3,8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3,800에서 이제 5,000포인트가 언제 왔었냐? 이 홍해 리스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가 처음 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빠르게 석 달 만에 갔다 왔었어요. 네네. 석 달 만에 갔다 올 때 이제 해상 운임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12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갔다가 홍해 리스크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뭐 24개월 만에 다시 한번 3,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1분기에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2분기에 추가 향상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덴마크의 해상 운임 기업인 이제 머스크도 원래는 2분기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흑자까지도 예상을 한다라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물론 2021년, 2022년에 그 엄청났던 실적은 계속 못하지만 2023년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도 점진적인 실적 우상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수창고 업종퍼가 약 9 정도 되는데 네. 이 HM의 12개월 선행퍼가 약 7.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HM 리포트가 꾸준히 나옵니다. HM 뭐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선봉량이 100만 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이 한 다섯 개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캐파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2차 전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캐파. 그래서 운송량을 이제 TEU라고 하는데 100만이 넘는 선사는 HM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를 쫓는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도 사실 30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이 정말 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참 매매를 할 때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원래 이 섹터를 보면은 요 섹터랑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갖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 낙수 효과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희망봉과 관련이 있는 회사는 사실 HM밖에 없습니다. 대한해운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보통 이 아시아 쪽이랑 미국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상식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진 않지만
낙수효과가 오고 있고 네.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KSS 해운이랑 KCT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손 팀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 수혜를 입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하신 분은 HM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HM은 조금 많이 올라왔죠. 물론 3년치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안 올라왔지만 6개월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박스권 중단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이 HMM을 석 달 보유할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려요. 근데 아쉽게도 HMM이 약간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다. 그 다음에 실적이 2020년, 2021년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다.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고 다른 주도 섹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급락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 HMM을 권해드리고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친환경 선박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물론 물동량을 토대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괜찮은데 정부 정책 기조를 본다고 한다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종목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환경 선박에다가 제가 투자 인사이트에 맞춘 게 KSS 해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개장 직후에 HMM 잘 갔고요. 대한해운 잘 갔고 펜노션 쫓아가고 있는데 개장 직후에는 KSS 해운이 약간 쉬덥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 이후로 이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으니까 KSS 해운이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완전 그냥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네. 사실 뭐 동방이라든가 KCT, TC라든가 태운 로직스가 사실 희망봉 근처도 안 가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 뭐 바닥 대입 30%, 40% 올라가면은 다들 대안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중에서도 KCTC랑 태운 로직스가 미국에서 해상운임 관련 파업 뉴스가 나왔을 때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태운 로직스는 실적 변동성이 꽤 있어요. 네. 근데 KCTC는 시가총액 1,450억 원의 분기 실적이 균일하게 우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21선 따라 잘 오고 있고 수급이 너무 예쁘죠. 6월 24일 하루 빼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이랑 어떤 육상 물류 관련해서 안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간다면 저는 KSS 해운이랑 KCTC를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도 여러 가지 이 둘러싼 환경들 덕분에 요즘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HMM의 경우에는 좋지만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접근 권고해드리고 친환경 선박이나 육상 물류 쪽으로도 KS해운과 이 KCTC까지 관심 종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엔터주까지 투기를 옮겨줄 수 있을지 웹툰 관련 종목이랑 엔터주들 같이 봐주세요. 네, 웹툰 관련 종목은 만약에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양봉이었다고 한다면 곁다리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엔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섹터마다 연관성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보통 IP 기업들, 네. 그 다음에 웹툰 기업들, 컨텐츠 기업들, 엔터 기업들은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네이버 웹툰이 쏘아올린 공이 엔터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트리거는 한국투자증권이 쓴 리포트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고 보통은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는 게 맞죠. 상장 기대감 올랐다가 상장하고 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고 음봉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위험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엔터만 보시는 게 나을 것 네. 같다. 아니면 게임 쪽이나. 그래서 오늘 엔터 관련 리포트가 정규장 개장 직전에는 이 한국투자증권이 이 하이브를 바탕으로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개장 임박해서
SM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JYP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YG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YG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가 있고요. 저는 관심주로 SM과 JYP 엔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앵커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에스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파의 그 멤버분께서 연애 소식을 밝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심장이 갈기가 찢어졌던 사람이 전데 그러셨군요. 네. 그분이 행복하길 바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홀로 길을 걷게 됐고 그 여파로 앨범 초동 판매량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아마겟돈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연애 중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동 판매량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음악 괜찮다, 잘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별 소식과 함께 초동 판매량이 많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SM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보통 이미 재료가 노출된 종목을 권해드리지 않는데 변동성이 괜찮고 네.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엔터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좋아하는 가수가 소속된 엔터사를 사셔라.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카카오 엔터가 정말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카카오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이 흥행을 하자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엔터가 상장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대단한데 눈치가 조금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카카오가 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저울질을 하신다는 게 전 투심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도 좋은데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퍼가 한 2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SM이랑 JYP는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SM이랑 JYP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JYP는 지금 오늘은 수급동이 굉장히 좋은데 리포트는 목표가가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뭐 저연차인 엠믹스, 저도 엠믹스 뭐 주사위나 네. 뭐 이런 노래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판매량이랑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제 멱살을 잡고 있지만 그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 나연님도 이번에 복귀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Y젠터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랑 기술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Y젠터를 사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SM이랑 JYP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블랙핑크 로제님이 YG품으로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이에 따른 시너지를 확인했을 때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 탑픽은 SM이고 약간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혹은 중장기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JYP 엔터가 중요한데 기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SM을 좀 빠르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픔을 또 승화시켜 주셨네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미국 PCE 지수 발표되는데 함께 좀 대응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 금리에 대한 포인트들 연준에서도 이를 보고 좀 저울질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짚으신 걸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저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 봅니다. 오늘 밤에 PC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 GDP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걸 GDP를 한 1년, 2년 단위로 보면 박스권 안에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전분기가 3.4였는데 이번에 1.4가 나왔으면은 폭이 좀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GDP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뉴욕 시장 강보합 마감했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근소하게 많고 지수도 괜찮기 때문에 나쁜 장세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투자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오늘 밤에 PC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발표하는데 전월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발표하거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매파 연준 위원들은 조금 어깨가 의기양양해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경제 지표를 보면은 뭐 졸트 보고서, 고용 보고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청권서에서 실업급여 청권서가 올라갔죠. 이거는 고용이 얼어붙는다는 거. 근데 실업급여 청권서를 매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네. 그다음 저는 보통 경제 지표를 중국을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매파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괜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차이신 경제지표가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PC랑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하면서 매파적인 의원들이 어깨를 피면서 뉴욕 시장이 약간 하락 마감한다든가 네. 그랬을 때는 다음 주에 차이신 경제 지표를 좀 보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고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오늘 뉴욕 시장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분이 비둘기일 수도 있고 매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FOMC 회의록 공개는 특이 동향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조기 종료를 하고 네. 목요일날 쉽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투자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실적 성장 섹터는 눌림목 공략을 하시고 네. 가치 섹터는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전산, 식음료, 수산, 반도체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쪽 이쪽은 기술적 위치 괜찮고 오늘 바닥 잡으면서 음식료 같은 경우 4조 대림 그룹주 같은 경우 또 뉴스도 있었고 네.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차랑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앵커님 잠시 쉬신 아침 7시 40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되 나의 이 평가 손실을 마이너스 5%로만 막아내시면은 배당 주고 주주환원 정책하니까 수익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눌림목 공략을 할 만한 실적 성장 섹터나 가치 섹터들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섹터에서 좀 토픽, 원픽 섹터를 꼽으신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역시 또 우리 앵커님이 예전 시장 중심 저랑 할 때부터 잘하시던 거 탈탈 털어가셨죠?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이제 LS 일렉트릭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전선 중에서는 이제 일진전기랑 대원전선 쪽, 그 다음에 그냥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광명전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좀 잘하신 분들은 오늘 보면은 삼양식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익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동원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물론 테크윈을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체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나 원익 IPS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아니면은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도 말씀드리고 완성차는 당연히 현대차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부품주 중에서는 성호하이텍,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원래 한화생명 보고 있는데 오늘 동양생명이 강하더라고요. 네네. 그날 한화생명 보고 있고 은행주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랑 신한지주 보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섹터를 또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이 마침 또 반기의 마지막 일이기도 하고 이제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면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될 텐데 7월에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썸머 랠리 잘 탈 수 있을지 약간 하반기 전략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부정적인 말씀은 10월 이후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됐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 10월까지는 좀 무난한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이 좀 개선이 될 수도 네. 있고, 공매도 재개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섹터 투자 비중 50%, 가치 섹터 20%, 현금 비중 20%, 그 다음에 인버스 ETF 사실 현금 10% 정도. 네. 그래서 성장주랑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되 인버스 ETF는 만약에 정말 갑자기 엔비디아가 4% 밀렸다든가 MS가 4% 밀렸다든가 이런 날 잠깐 들어갔다가 하루 안에 청사에서 다시 현금 들고 계시다가 다음날 또 하락한다. 그럼 또 가는 식으로. 그래서 하방 베팅은 단기식으로, 그 다음에 상방 베팅은 수익 관점으로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투자 전략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버스를 조금 해지로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밤에 이제 PC 지수 발표가 된다고 또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약간 전망을 주신다면은 이번에 물가 괜찮을까요? 좀 둔화가 될까요? 네, 우선은 전망치는 제가 저번 주에도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2.8%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열심히 검색창에서 열심히 PC를 검색을 해보지만 아직까지 최실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보통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점대 초반이 안 나오면은 매파적인 분들이 이렇게 좀
어깨를 필 것 같은데 이 전문가 10분 중에 한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제 투자분들께서 2점대 후반대가 나와도 개념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계시고 이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선 전에 우리나라 총선 전에 약간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듯이 물가가 딱히 안 나오더라도 네.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전에 한번 연말에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리면 시장은 우상을 하겠죠. 그럼 시장이 우상을 하면은 우리 투자분들께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려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2번 해가지고 시장이 더 슈팅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소개를 드리면 되죠. 만약에 손 팀장이 맞았네. 약간 상방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방의 압력을 받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뭐 ETF 조금 사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슬기로운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포인트 마감 전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포인트 시간이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